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서해안을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배후항만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군산항을 거점 항만의 최적지로 보고 진해력 조사 용역을 통해 타당성 근거를 제시해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년 전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설치된 6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바람의 세기는 적절한지, 풍력발전기 가동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이곳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14조 원을 투자해 2.46기가와트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산을 비롯해 인천과 전남 신안 등의 앞바다에도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배후항만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군산항은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중간에 위치해 있어 거점항만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항을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조성을 추진합니다. 도는 고창과 부안에 2.4기가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군산항 7부두의 터빈이나 하부 구조물을 보관하고 사전 조립이 가능한 야적장을 만들어 6부두를 활용해 배로 옮겨 싣는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4억 원을 들여 6부두와 7부두의 지반 강도를 조사하는 용역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타당성이 마련되면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지역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면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에 해상풍력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최대의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지는 서남해. 군산항이 거점 항만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 실행 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군산과 김제, 부안 등 레저단체장과 학계로 구성된 특례 실행 준비단 첫 자문회의를 열고 차별화된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예산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등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과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식품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자치도,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새만금청은 기업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찾고 농어업 농어촌 특위는 국산 원료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를 운영합니다.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와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이 모여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기 특장차 창업기업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가 친환경 물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VN 솔루션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P&D 시스템즈는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와 전기 트럭용 충전 솔루션 강화를 위해 지난 7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VN 솔루션은 전기 트럭 특장차를 설계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전기차 구조나 배터리 제어 등의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P&E 시스템즈는 2차 전지 양산 설비 전문 기업인 원익 P&E의 자회사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문화회관에 K-팝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K-팝 외국인 학교 설립 방안을 전북자치도에 제시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시민문화회관에 K-팝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고 K-문화 산업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근대문화유산을 이용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입니다. 또 K-팝 선도대학인 호원대의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방학 아카데미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농어촌 소득 사업의 융자 한도가 상향될 전망입니다.
군산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물가 상승에 맞춰 농어촌 소득사업의 융자한도 상향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고 1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1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군산 수성동 새들공원이 미세먼지 저감숙 등을 갖춘 새들 허브숲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56억 원을 들여 예술의 전당 옆 새들공원 13만 9,157제곱미터 가운데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5만 9,837제곱미터의 새들 허브숲을 조성합니다. 허브숲은 미세먼지 저감숲과 어린이숲 놀이터, 잔디광장,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68억 원을 투입해 사유토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스스로 탐구 영역을 정해 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지난해 1,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이 높으면서 올해는 1,500여 명에게 각각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 제1중학교에 다니는 박지유 양. 중학교 2학년이 되도록 혼자서 버스를 탔던 적이 없어 나 홀로 여행에 도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버스를 타본 경험이 없어서 저 혼자 떠나는 버스 여행을 계획했어요. 군산에 여러 일제강점기 관련된 근대 역사의 유적지나 그런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위주로 방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 제빵에 관심이 많았던 박도아 양도 이젠 혼자서 빵을 만들 만큼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인 만큼 제가 이걸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로 베이킹이라는 주제에 좀 더 관심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다음에 선물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와 학원, 집으로 가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자기개발 도전은 새롭고 흥미로운 활력이 됐습니다. 지난해 군산 제1중학교 2학년 학생 98%가 자기개발 연수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처음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기신청 장학금 호응이 뜨겁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 2,5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 군산시에 신청하면 개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아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기신청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1,500여 명으로 늘리고 지원비도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계획을 수행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글로벌 문화탐방 참여 기회도 주어집니다. 단순히 장학금 지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도 하고 있고 성실히 활동한 학생에게 한 번 더 참여 기회를 주는 등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응원하는 자기신청 장학금, 스스로 계획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중학생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자기신청 장학금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 탐구 계획서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탐구 비용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 학생에게는 재단의 글로벌 문화탐방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1,22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분야는 지역 소멸 대응,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확충 등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 참여를 받습니다. 시는 심사를 통해 9개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오는 7월 시민정책 장터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선정된 제안은 30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며 최우수 제안은 검토를 통해 내년도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12승 이하 승용 승합 차량 338대입니다. 시는 운전자들의 제도 참여 전과 후 주행거리를 비교해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일간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관내 청년 기업을 지원합니다. 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최대 3년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보전 최대 3.5%와 수의계약 참여 시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매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벼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옥산면과 서수면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방제 약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2회 방제 기준 1헥타르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시는 22일까지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시범연구단지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행안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재난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신규 발굴, 개방 데이터 활용 등 상승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97.35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58.8점보다 40점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한편 시는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나훈일동이 그린골드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마음정비소를 운영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마음정비소는 나훈일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일환인데요. 그린골드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관내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성산면 성흥사가 취약계층 100가구에 백미 10kg짜리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임원미 신도들이 기탁한 쌀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식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됐는데요. 성흥사는 이번 쌀 기탁을 포함해 매년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기부를 해왔으며 지역 복지를 위해 나눔의 사랑과 자비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